키워드라고 제가 구글링을 막 하다가 보니까 야 혹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네, 이렇게 물어봤을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거 했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데이터를 계속 세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병은 이렇게 뭐 몽중회의라고 하셨고 현상은 뭔가요? 현상은 이제 굳이 피해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됐긴 했는데 친구랑 강남역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려고 그 앞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앉아갖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둘이서 이제 커피를 멍하니 마시면서 있었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어학원들 많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학원. 프로모션들 엄청나게 많이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아. 뭐 피켓 들고 나눠주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거리 프로모션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답네요.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셔도. 근데 이 친구도 마케팅하는 친구였어요. 아예 다른 그 뭐 산업이긴 하지만 네. 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 피켓 한 8,000원이면은 2,000개 뽑으면 하겠지? 시작을 해서 저건 갖고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샀던 애들도 야, 돈을 너무 대충 한다. 돈 별로 안 주나 보다. 이 자식 가격이 어디 있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이거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하다가 목소리가 좀 커졌나 봐요.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왜 맞아 저거 이렇게 괜찮아. 거기서 또 경로를 하셨죠. 괜찮아. 좋은 친구는 아니죠? 그렇진 않았어요. 네. 명확하게 딱 네. 얘기를 했는데 조금 목소리가 커졌었나 봐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둘이 목소리가 조금 커진 게 느꼈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냐? 그러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어떤 남자분이 싹 오시더만 갑자기 그 커피값을 계산을 하셨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들어봤더니 우와. 그 카페 안에서 그 거리 프로모션을 하시는 관리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이제 잠깐 들어와서 자기 쉬신다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분도 가까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먼저 들어와서 그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그분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저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요새 이런 거 있는데, 뭐 앞으로 보니까 저거 매달 하던데, 이렇게 네. 하면 더 좋고 쌀 텐데, 네. 그 얘기를 다 들으실 때는 감사하다고 커피 정도는 제가 사드리겠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거는 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근데 도움을 주신 거네요. 보자마자 그냥 둘이 동시에 이제 나온 그런 걸 보면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직업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깝진 않으셨어요? 커피 한 잔으로 줄 아이디어가 그렇긴 하네요. 아니었는데. 조금. 근데 저희가 얘기한 게 다 진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유. 몰랐을 수도 굉장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엄청난 집단이군요. 그 두 분은 뭐 경쟁 상대는 아니셨고요. 아니죠. 그냥 친구였으니까요. 이런 일도 있네요. 참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재밌어요, 되게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새로 인사 담당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랑 이렇게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면 네. 얘기가 너무 굉장히 재밌어요. 풍부해지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네, 지금까지는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자기의 직업병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남들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느낄 것 같아요. 세 분에 대해서.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남들이 김성호 부장님 어디 어울리겠는데 약간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뭐 결혼식 사회라든지 네.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그런 사회를 좀 많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인사 직무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사람을 많이 만날 거고 사람과 어떤 대화하는 그런 스킬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런 좀 강박관념,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결혼식 사회도 많이 보고 어떤 모임 가면은 제가 또 사회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모르게 사회를 부탁해야 되겠나? 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구나. 네. 책임님은 혹시? 저는 정보를 찾는 거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링을 해서 사람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사생활로 이어지며 SNS 잠궈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SNS도 굉장히 저희의 활용 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이제 뭐 소개팅을 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구글링을 막 하다가 보니까 진짜 습관적으로 그냥 하신 네, 거예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 이거 딱 야 혹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가 있어요. 무서워. 그런데 순간 친구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때가 정말 헤드헌터스럽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직업이 혹시 흥신소? 검사가 났다니까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주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가끔 이것도 해봐도 괜찮겠는데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혹시 남자친구도 한번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아까 그거 물어보실 때 네. 좀 찔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제 누가 소개팅을 시켜줄게 이래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서류가 들어갔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때 보통 사실 소개팅 하기 전에 보통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책임님한테 걸리면 진짜 제대로 걸리죠. 제대로. 네, 왜냐면 이제 회사랑 뭐 이제 나이랑 이름을 알려줬는데 네. 그냥 이렇게 쳤는데 또 제 남자친구가 얼굴책에다가 네. 너무 자세하게 자기 프로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서 아주 딱 아이고. 첫 그 링크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눌러봤더니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때 감정이 어떠셨나요? 다시 얘기하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볼까봐 얘기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 실수를 또 할 뻔했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약간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럴 때 뭐 약간 역할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저희도 행사 같은 걸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행사나 아니면 그런 거 어레인지 한다고 준비하는데 되게 그 약간 강박관념이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아까 정보를 찾는 거에 되게 그 어떻게 약간 집착스럽거나 되게 강박이 있는데 저희도 늘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던 것도 물론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네, 갑자기 그렇죠. 선도적인 느낌을 계속 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맞아요. 그 대다수의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재밌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정보를 뒤지고 트렌드는 어떤지 어떤 건 요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게 생기면 당연히 그날 예를 들어 우리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셋이. 네. 그러면 장소, 뭐 필요한 세팅, 와. 스케줄 이런 거는 제가 짜야 됩니다. 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맛집이나 아니면 굉장히 트렌드하거나 스토리가 있는 집을 와. 다 준비를 하고 뭐가 맛있고 이 친구들은 뭐에 알러지가 있고 뭐를 평소에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오늘 뭐를 먹으니까 어떤 거에 어떤 와인이 나와야 되고 어떤 게 나와야 되고 어떤 순으로 먹고 그리고 몇 시에 어느 정도 끝내고 2차 어느 그 경로를 따라서 2차 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뭐를 먹고 어떤 일을 통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행사 스케줄이 그 나와요. 저희는 그 그냥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까지도 막 살펴보고. 편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시키면 편하대요. 과장님이랑 친구하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오늘부터 좀 친해지고. 그래서 키워드 몇 개를 입력하면 사람을 찾는데 저 이제 키워드 몇 개를 입력하면은 저는 그날 저녁을 만들어내고 돈만 넣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다 같이 즐기게 되는 강박관념이 약간 있습니다. 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아니요, 좋아요. 멋있습니다. 진짜 네. 좋아요. 근데 또 하고 그거를 또 즐겨주면 즐기죠. 그렇죠. 네. 좋아해요. 그렇죠. 그럼요. 그날 행사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와서 좋다 하면은 그 수많은 게 밤샜던 거 또 한 방에 와, 그래요? 사람들이 막 즐거웠다 좋았다 막 아. 재밌다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또 희열이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밤샜던 거 다 전형적인 프로페셔널로 그러네요, 그러네요. 딱 보여집니다. 프로페셔널하기보다 그냥 성격이 그런 거 같긴 한데 진짜 친구하기 좋은 분.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추가금을 받긴 해요. 그럼요. 프로페셔널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참 직업병 얘기가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기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알고 계신 혹시 다른 직무 이 사람은 진짜 이렇더라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게 트레이너들이에요. 트레이너요? 네, 헬스 트레이너라고 트레이너? 표현. 아, 그렇죠. 그런 트레이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은 사실 트레이너라고 하면 그런
이런 헬스 트레이너를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근데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트레이너는 교육자들이죠. 그러니까 아. 그 제품에 대해 교육하는 사람들을 사실 업계에서 이제 트레이너라고 부릅니다. 네. 그 트레이너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트레이너들이나 아니면은 쉽게 말해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가르치는 그 습관이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해도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그런 트레이너도 트레이너인데 예를 들어 친구 중에 뭐 초등학교 선생님 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인데 같이 먹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커피를 먹고 있는데 네. 습관상으로 이렇게 다리를 좀 떨어요. 네. 그러면은 아. 혼나요? 너 내가 그거 하랬어 하지 말라고 했어 몇 번을 말해. 숨 막히는 예, 그러면 이제 미안해요. 미안해. 예. 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이런 게 딱 느껴지면은 반에 가서 그렇게 하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깜짝 놀라서 이걸 지금 여기서 할 스타일이 아닌데 딱 그 친구도 이제 깜짝 놀라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네.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 강사나 이런 분들 많이 보면 이제 재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했어 안 했어? 재확인. 어, 자, 재확인. 알아들으셨죠? 네네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 이런 약간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약간 이런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질문을 한다거나.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마.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말아줘. 저는 그럴 때 네. 있어요. 난 너의 학생이 아니야.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에 좀 지인들이 좀 있는데요. 네네. 보통 금융권 하면 맞아요. 어떤 직업병이 있을 거라고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권이요? 네. 금융권 하면 뭔가 숫자에 좀 그죠. 민감하지 숫자에 계산, 민감하고 계산. 계산적이고 맞아요. 막. 네, 네. 예, 물론 그것도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저는 신기한 게 금융권 분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오. 지나치도록. 네, 왜냐면 보통 고객을 상대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어떤 뭐 펀드 매니저나 할지라도 그치. 그 고객을 많이 상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은행이든 보니까 증권이든. 네, 어디 갈 때도 항상 바로 문도 열어주고 네. 인사라도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정말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금융권 분들이 그래요. 네,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서비스 마인드가 좋으니까. 네, 과하실 정도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분들 만났을 때는 뭔가 계산적이지 않을까 조심해야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너무 과하게 친절하시니까 또 오히려 또 고맙고 나도 나름 친절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네. 네, 착한 부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분들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친절하시고 몸에 배이셨구나. 완전. 네,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전 반대로 네. 제 남자친구가 금융권에 있잖아요. 친절하시지 않아요? 그쵸. 친절한 부분도 있어요. 정말 세심. 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이게 그 돈에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남자친구는 금융권에서도 약간 투자 쪽에 관련된 일을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몇백 장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과 몇십 장의 보고서를 쓰는 거를 한 3시간, 4시간 만에 하는 걸 되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보고 뭐 받고 이렇게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사실 미국 비자를 거절을 당했어요. 오, 제 실수로. 예. 이제 뭐 서류 미비도 있었고 몇 가지 좀 제가 대답을 못한 것도 있었고 뭐 이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용과 그 손실에 대한 시간적인 손해를 돈과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크게 실수하셨네. 네네 싸웠죠. 싸우고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저한테 이제 결혼 비용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한번 이제 이렇게 비율적으로 또 설명을 저한테 해서 한번 혼났고 되게 장단점이 있네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헤드헌터가 아니고 네. 정말 한 직종에서만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거 이해하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고의적으로 했던 의도가 그렇죠. 아니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직업을 갖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에 배는 생긴 거죠. 습관이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네. 결혼 네. 며칠 안 남으시지 않았어요? 네, 멱살각 작가 예. 예. 사랑하시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병이라고 했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인 전문성이 계속 그냥 습관화되는 그쵸,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네. 그 예비 신랑분도 네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랑도 이 돈과 이렇게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제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이고 알죠. 네. 근데 그러면은
뭐 금융권 들었고 선생님 들었고 뭐 또 있을까요? 또 특별한 직무? 진짜 뭐 많이들 있을 것 제 같은데 더. 동생도 약간 네. 이제 과장님이랑 좀 비슷하게 트렌드에 민감한 직업이에요. 어떤 그 바이어라고 이제 음. 네, 아, 상품 예, 바이어라고 그렇죠. 네, 중요하죠. 직접적으로 상품을 매입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카페에 가면 무조건 잡지부터 꺼내요. 오. 그래서 잡지를 보면서 어떤 잡지에 나와 있는 이 제품이 어디에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한 3시간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와, 열심히 요즘 카페에서 잡지 보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트렌드에 굉장히 앞서가는 제품이라 생각했던 제품들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거 되게 멋있다 이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임원한테 이거 보고했는데 내가 이거 10년 전에 봤던 자료야 와. 라고 얘기하셨다고. 10년 전이요. 네. 그래서 거절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도 좀 놀랐어요. 저도 그 R&D 연구하시는 분들을 좀 직업상 이제 많이 만나 뵙게 됐었는데요. 네. 보면은 뭐 석사, 박사 이런 연구원분들, 네네네. 그 이공계 연구원분들인데 보면은 직업이 뭔가 이제 뭐 결과를 말해주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연봉 체계가 이렇고 이제 뭐 보너스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해주면요. 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연봉이 그래요? 아, 보너스가 얼마 그래서 받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은 하시나요? 그래서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과정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프로세스. 맞아요. 프로세스가 어떻고 이렇게 말할까지 어떤 논리로 해서 이게 나왔느냐 그 근거를 또 우와.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일일이 또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 어찌 보면 피곤한데 이것도 네네.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말을 함부로 이렇게 그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 좀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 보시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딱 이 사람 보면 이렇겠다라는 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아, 모르게. 그게 진짜 이해가 되네요. 예. 저는 그게 편견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은 게 네. 정말 엔지니어 분들도 얘기를 약간 사생활에 들여지는 습관을 좀 얘기하자면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세요.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그래요? 나와서 맞아요. 네.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직무적인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데이터를 계속 세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계시네요. 그분도 그러고 싶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분도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후천적인 습관이 된 네. 거죠.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럼 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사람 무슨 일 하겠구나 이런 것도 혹시 유추가 되죠. 네, 그게 되나요? 그럼요. 또 그런 좀 그 디자이너 분들이나 어떤 예술하시는 맞아요. 분들을 보면요.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예술하시는 거 디자인 하시는 분이 아예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이상하게 어떤 옷이나 뭐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그 뭐 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일부러 본인이 뭐 일부러 꾸미고 싶어서 꾸미는 맞아요. 게 아니라 맞아요. 본인만의 딱 그런 관점과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남들의 시선을 의식 안 하고 딱 그렇게 옷도 좀 뭔가 특이하게 입고 네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네.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 사실 교회라는 장소가 사실 보수적인 분위기를 많이 그렇죠. 띠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막 그 이렇게 무지개 빛깔의 정말 층층이 있는 니트를 정말 롱 니트를 입고 온다던가 네. 뭐 아니면 여름에 끝나시를 입고 온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완전 털 겨울에 밍크 펄을 보라 색깔 그것도 바이올렛 보라색에 구하기도 힘든 거. 네네 약간 삼선 이렇게 네. 네이비 선이 있는 막 이런 그런 거를 입고 오는 신분들 간혹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좀 약간 디자이너 의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선글라스를 하루는 이렇게 끼고 갔는데, 이렇게 하얀 색깔 테는 대체적으로 나중에 많이 쓰다 보면 갈색깔로 변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여자들 화장품 때문에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를 이게 탄소 C와 뭐의 화합물인 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지? 그죠. 네. 네.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온 질문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초화학 연구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 본인도 모르게 그거를 계산을 막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첫인상이 굉장히. 저도 비슷하네. 어떤 분을 이제 소개받았었는데 네.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이제 친구의 친구랑 같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새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오 핸드폰 좋네 막 이러는데 아 그거는 패널이 어떻고 이 패널에는 지금 전력 소모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휴대폰 개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네, 아니 그걸 만든 건 아닌데 또 다른 폰에 직접 이제 개발에 참여하시는 아,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막 뭐 스펙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했을 때 어떤 기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 패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어차피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되고 네, 뭐 카메라 모드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알았죠. 아 연구원이시군요. 네. 그럼 뭐 다른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얼마에 사셨는지. 뭐 이제 프로모션 이런 거 걸려 있는데 그쵸, 그쵸, 그쵸. 어디서 사셨냐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밌네요, 직업병. 그쵸. 이거 직업병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헷갈리는데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드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취준생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뭐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미리 들어 있으면 좋은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어떤 게 마케팅 있을까요? 직무를 아까 사실 마케팅이 근데 뭐 워낙 이제 좀 많이 어느 정도 두 분 아시겠지만 네. 마케팅이란 정의 자체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더 잘 알리고 네. 더 잘 팔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행위를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네. 물론 뭐 마케팅 학회의 정의는 조금 더 다르지만은 쉽게 말해 회사마다 굉장히 그 하는 어떤 제품이냐 뭐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사실 마케팅이 하는 일 마케팅이 알아야 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긴 합니다. 사실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공통적으로는 사실 아까 몇 개 이제 강박증들이 그 얘기가 오가면서 나왔겠지만 뭐 네. 트렌드에 조금 더 민감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열정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마케팅 활동들을 하면서 느껴지는 재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거에 정말 아까 말한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나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준비돼 갖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쵸. 다 들어가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후배들이나 취준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습관으로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뭐 많이 알고 오겠습니까 사실. 소비자들도 자기가 되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업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그 밑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품을 더 빨리 습득하기 위해 뭐 제품을 아예 월요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도 박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뭐를 구독을 한다든지 뭐 좋은 행사나 전시장에 가는 눈을 더 키워가고 안목을 키워야 된다면 그런 브랜드 행사라든지 런칭쇼 무조건 따라다니고 보고 내 돈 내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가 좋은 마케터가 되기 위한 그런 스킬셋을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하나씩. 네. 이게 진짜 정말 공감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지인 중에 딱 2명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제 아까 친동생이랑 네. 그다음에 한 남자 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두 분이 뭐냐면 한 분은 백화점에 입사를 했고 한 분은 CJ E&M의 해외 영업 쪽에 입사를 했던 분이에요. 네. 두 분이 좀 저한테는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떤 점이요? 선천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습관적으로? 본인이 관심사에 좋아하는 걸 굉장히 푹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예전에 그 비욘세 Crazy in Love라는 그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때 네. 그 뮤직비디오에 비욘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지 그때 한국 런칭 전의 브랜드였거든요. 그 브랜드를 누나 이거 너무 예쁘지. 근데 이 브랜드는 어디에 지금 어디 나라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옷이고 이거는 어디에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이너를 섭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브랜드가 됐어요. 그리고 그 CJ E&M에 입사를 했던 친구도 네. 외국에서 해외에서 학사를 나온 친구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시즌별로 한국의 TV 프로그램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정말 다 외우고 있었고 그 프로그램의 특성이 어떤지, 컨셉이 어떤지, 내용은 어떤지, 어떤 출연자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TV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남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저한테 막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둘 다 한 명은 이제 그 동생 같은 경우는 입사를 할 때 인턴 제도를 통해서 신입이 채용이 됐던 네. 기업이었는데 72명의 인턴 중에서 트리플 A를 딱 2명 받은 제 동생과 다른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매년 거의 한 지금 6년 이상을 마마에 가서 연예인들과 함께 그 큰 콘서트. 그쵸. 예. 그거를 담당하면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좋아하고 어떤 거를 잘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직무에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굉장히 일맥상통하네요. 네. 이게 항상 부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직무에 대한 네, 관심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거 아닌가요? 그쵸. 예. 정말 그 관심이고요. 맞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인사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물론 이제 마케팅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제가 뭐 마케팅 이런 거 준비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어떤 직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어떤 이런 일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 또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다면 이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뭐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 요런 물론 틀리겠죠. 틀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런 방식으로 계속 좀 또 다른 시각을 갖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고 방식을 계속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터를 준비하는 분들을 특히나 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어떻게 뭐 인사만 그래도 좋고요. 인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지금 되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분들을 위한 또 습관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거 없나요? 인사는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습관이란 것이 일단 그 인사 사람의 일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단순히 인사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인사 직무를 할 것인가. 그 뭐 산업군이라고 하죠. 네, 인더스트리. 그 산업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관심이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난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하는 게 좋아, 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요, 그것도 뭐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는 그 사람과 어떤 대화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컨텐츠라 함은 인사의 어떤 제도적인 것과 또는 어떤 그런 뭐 숫자적인 거,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근거가 기반이 돼야지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왜냐면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면은 이게 별로 좀 뜬구름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상대방은. 그렇다면은 어떤 좀 더 이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 분석하는 것이 과연 이런 현상 또는 어떤 이런 사람의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를 좀 꾸준히 계속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사 마케팅 직무를 위해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케팅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트렌드는 아닙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본인이 마케팅 기획을 하고 싶은 것인지, 홍보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마케팅에 다른 직무를 관심이 있는 것인지. 나 공모전 당선됐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